암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스프레드 확산이 되고 어떻게 전이 되는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다큐를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할까요? Just like many of us, I thought that the majority of cancer was due to genes, but only 5 to 10% of cancer is actually genetic. Any cancer is caused by a DNA mutation, but that's not enough. So that can cause that first cancer cell, but one cancer cell never killed anyone. Two cancer cells never killed anyone. But 1 billion cancer cells, now we're running into problems. So we need to reduce the growth factors in our body, like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s this cancer-promoting growth hormone involved in every stage of cancer cell growth and spread and metastases. Any animal protein boosts the level of IGF-1.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one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빠르게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 다큐로 왓더헬스 다큐는 전 세계의 유명한 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 먹방만 보지 마시고 이 왓더헬스 다큐를 좀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닥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미국에서도 이제 건강 강의를 많이 하세요. TV에도 방송 프로에 많이 나오는 분이신데, 자, 여기서 BRCA1과 BRCA2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브레스트 캔서가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다. BRCA 유전자 1이나 2와 같은 유전자 변이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암은 불과 여러분들이 암에 의해서 5% 내지는 10%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레거 박사님은 모든 암의 원인은 DNA 돌연변이지만 그뿐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최초의 암세포는 그렇게 형성되지만 암세포 한 개가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아요. 암세포 2개라도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요. 그 암세포가 몇 개가 되면 10억 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암이 재발되거나 스프레드, 아까 메타스테시스, 어떻게 해서 암이 성장이 되고 어떻게 해서 암이 전이가 되고 어떻게 해서 암이 재발되는지 그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한하고 줄여줘야 여러분들이 암에서 근본적으로 레디컬 리미션 상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레거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이 뭐냐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의 약자인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이거 당뇨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암 환자가 왜 소화기부터 살려야 되느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 동물성에 있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을 원어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1의 약자가 바로 IGF-1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이 뭐냐면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암을 증가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이 있는데 바로 암세포를 생성시키는 성장 호르몬이기도 하고 암세포가 그로스, 성장, 스프레드, 확산, 메타스테시스, 전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단계의 암세포가 생기고 확산되고 전이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IGF-1이라고 하는 그 특정 단백질인데 보니까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무슨 수치를 높인대요? 자, IGF-1이 보니까 어디에 다 들어있대요? 아침, 점심, 저녁 즐겨 먹는 채소하고 과일하고 안 친한. 그래서 대개 유방암 환자, 난수암 환자, 전립선 환자 뿐만 아니라 호르몬성 암을 포함한 모든 고형암에도 암에는 모든 동물성 단백질인 IGF-1이 수치를 올리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에 의해서 기인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잔 레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유 유제품. 아까 보니까 요플레 나오죠, 요플레. 이제 슈퍼에만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젊은 여사님들은 요플레 요거트 많이 좋아해요. 요새는 남자분들도 요거트를 많이 먹는데, 자, 우유 유제품은 다양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특별히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무슨 암에 위험하다고요? 호르몬 관련 암에 위험합니다. 특별히 나오네요.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이 호르몬 관련 암의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유와 유제품은 아무리 깨끗해도 위험 요인을 생각하면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하지 않아요. 먹을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유와 유제품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몇 프로 높여요? 34% 높입니다.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은 하루에 유제품 몇 인분만 먹어도, 하루에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하루에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프로요? 49% 증가하고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몇 프로 증가해요? 64% 증가해요. 그래서 원장님 저 매일 우유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유에 있는 카소몰핀이나 또 소아당뇨가 걸리는 경우가 되게 엄마들이 임신 중에 우유를 많이 먹었을 때도 그렇고 아이가 자라날 때 성장기에도 우유를 많이 먹이면 소아당뇨에 발병될 그 위험 요인으로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잔 레빈의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지금부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 China Study 한국판 번역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 뉴욕 타임즈지는 바로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의 책 The China Study 한국판 번역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일컬어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질병역학의 그랑프리, 에피데미올로지, 역학, 예방의학의 정말 이 책은 굉장한 책이에요. 의학도들이라면 이 책을 안 봤다면 참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콜린 캠벨 교수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영양학 교수로서 단백질이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우리 88세 우리 여사님이 너무 쩌렁쩌렁하세요. 단백질이 건강에 좋아요? 좋지 않아요? 콜린 캠벨 교수는 나는 영양학 교수로서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 The China Study 이 책은요, 중국 역학에 중국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죠. 그 넓은 곳에 수많은 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역학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이제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영양학에서는요, 단백질이 넘버1으로 알아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 줄 알기 때문에 단백질 연구가 처음부터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양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단백질이 밥벌이 이제 끊기는 거예요. 그죠?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말하게 됐다는 것은 마치 내가 이교도가 된 느낌이 들게 했어요.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을 현저하게 유발한다, 막는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한 대씩 맞은 것 같으셔야 돼요. 예.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 콩, 밀, 견과류 등은 육식이나 우유, 유제품과 달리 암을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콜린 캠벨 교수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저도 지금 논문을 쓰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발표도 하면서 콜린 캠벨 교수의 논문을 지금까지도 2025년 심판까지도 나와 있어요. 예, 토마스 캠벨과 그 이하 그 제자들에 의해서도.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이제 대단한 연구인데요. 자, 이 연구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은 이번 한 시간에 이 최고로 이 학문의 이 경지까지 도달하실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암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암이 왜 옆으로 자꾸 전이가 되는지, 그리고 그 암이 수술하고 항암해서 이제 다 낫다고 했는데 왜 다시 재발이 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가 생기고 또 그 암세포가 성장하고 또 그 암세포가 전이가 되는 것에 관여하는 주 범인이 있는데 누구래요? 범인이? IGF-1. 예, IGF-1이 뭔지 아시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암이 생기게도 하고 암이 성장하게도 하고 암이 전이되기도 하는 범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성장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 IGF-1은 필요해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러나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면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면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전이를 촉진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 돼지고기, 제육볶음, 저 고기 안 먹어요 하시면서 오리고기 드시면서 오리발 내미시고, 자, 그런데 이 육식이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 여러 암을 유발하는데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릴까요?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은 혈중 암세포를 성장하게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물질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최근 미국에서 50에서 65세의 남자와 여자 무려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몇 명? 6,000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팔로우업을 해봤어요. 와우. 1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18년을 추적조사. 저도 지금 몇 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8년을 추적조사한 결과 육식, 즉 동물성 단백질, 닭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등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사망자가 몇 프로가 더 증가해요? 무려 75%가 더 증가했고, 암으로 죽을 확률은 몇 배가 증가해요? 4배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문제지만 육식으로 인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고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의 여러 대학의 통계를 내놓은 책이 바로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라는 책에 이 논문의 페이지 수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보통 연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암에서 해방되시려면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과정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자, 암세포를 네크로시스, 괴사시키고 고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라는 책에 보시면 거기 수많은 논문들로 입증한 자료가 있는데요. 자, 우리 몸에 호시탐탐 침입하는 병균을 어떻게 죽일까요? 어떤 혹자는 암세포를 곰팡이균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곰팡이는 곰팡이의 특수한 세포벽을 공격하여 죽이는 항진균약을 만들어 쓰는데 항생제는 세균만은 죽이는 약을 찾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달라요, 공식이. 우리 자신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정상세포를 대량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1974년에 처음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사람의 암세포는 철저히 메띠오닌에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메띠오닌에 의해서 생기고 메띠오닌에 의해서 크고 메띠오닌에 의해서 재발되고 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암세포와 정상세포에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자, 정상세포는 이 핵이 적당히 세포 분열이 되고 나면 세포가 손상이 되면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 명령을 내려서 야, 너 망가지고 찌그러졌네, 손상됐네, 넌 병들었으니까 넌 죽어야 돼 하면 세포 자살 명령, 오토파지 명령을 받고 스스로 죽이고 더 이상 세포를 복제하지 않는 게 정상세포예요. 자, 암세포는 보니까 어때요? 세포가 손상된 세포가 계속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 1개에서 2개수, 2배수로, 2개에서 4배로, 4배에서 8배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셨죠? 암세포 10억 개가 되니까 1cm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자, 보니까 계속 얘가 손상됐는데도 정상세포처럼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망가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죽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세포 분열, 번식? 예, 세포의 정확한 명칭으로는 세포 분열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 모르시다 게이츠 박사의 유명한 그 암의 기전에서 설명하기를 암세포는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세포 자살 명령을 받지 않고 지가 손상되고 병들었는데도 지가 망가진 걸 모르고 계속적으로 지와 똑같은 손상된 세포를 계속 찍어내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암세포는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be out of control cellular division, 통제할 수 없이 뭐 하고 있어요?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계속 쥐와 똑같은 망가진 세포를 복제하는 게 암세포의 차이점인데, 이렇게 암세포가 되는 데는 반드시 암세포가 메티오닌에 의존해서 세포 명령을 받지 않고, 세포 자살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 쥐와 망가진 세포를 찍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놀라워요. 이 도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암의 증식을 바로 멈추실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여기 보니까 정상적인 유방암 세포고요. 여기는 백혈병 루케미아 세포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예, 우리 조금 전에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암세포는 뭐에 의존한다? 메티오닌에 의존한다. 자, 메티오닌이 뭔가요? 메티오닌은 콩에도 많고, 예, 그런데 자, 보시면 일단 요거부터 보세요. 요 왼쪽 도표하고 오른쪽 도표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왼쪽 도표를 보시면 정상 유방세포가 메티오닌 유무에 상관없이, 메티오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노메티오닌은 요 까만 점이고요. 메티오닌은 요 하얀 점이에요. 근데 정상세포는 요 메티오닌이 있거나 메티오닌이 없거나 그냥 잘 자라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 초록색의 루케미아, 백혈병 암세포는요,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암이 커요, 안 커요? 암이 줄어들어요, 커요? 그죠?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암이 커요, 줄어들어요? 보이세요? 예, 백혈병 암세포, 루케미아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서. 자, 오른쪽 백혈병 암세포는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잘 크고, 메티오닌이 없을 땐 성장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페트리 배양 접시 실험에서 정상세포는 메티오닌이 있거나 없거나 그대로 상관없이 잘 자라지만, 암세포는 메티오닌 아미노산을 넣지 않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춰요. 캔서 돌먼시 상태로 암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세포는 메티오닌 아미노산을 넣지 않았을 때는 자라지 않고 죽는 것을 발견했어요. 즉, 골수성 백혈병 암세포, 이 루케미아뿐만 아니라 메티오닌이 꼭 있어야만 암세포가 생성하고 성장하고 전이 되는구나 하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IGF-1뿐만 아니라 메티오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자, 그럼 이 메티오닌은 뭐냐면 유황기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의 하나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 도표를 좀 보시면 메티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은 이 붉은색이에요. 자, 붉은색. 자, 메티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이 뭐예요? 자, 여기 보니까 가장 수치가 높은 게 요거 정어리 참치캔 같은 거 보이시죠? 넘버 원이 메티오닌은, IGF-1은 동물성 단백질 고기에 많았는데, 메티오닌이 어디에 가장 많아요? 보니까 583이나 레벨이 오른 게 생선 캔이었고, 요건 뭐 같으세요? 넘버 원이 메티오닌, 넘버 원이 뭐였어요? 생선이고, 넘버 2가 닭고기, 넘버 3가 계란. 알 깨고 나오네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어디서 보신 책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뭐였어요? 소고기. 그 다음이 뭐예요? 우유예요. 자, 메티오닌, 여러분의 이제 암을 성장시키고 생성하고 전이시키는데 어떤 순서대로 여러분 몸에서 암이 증식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티오닌이 적당량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콩이나 밀로 만든 빵이나 채소, 견과류, 과일에는 메티오닌 수치가 다 100 이하예요. 아주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될 만큼의. 자, 그래서 적은 양이지만 메티오닌이 다 들어있는데, 메티오닌 하면 무조건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넘버 1은 IGF-1, 넘버 2는 메티오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공식을 잡고 계시지 마시고, IGF-1도 적당량은 필요하고 메티오닌도 적당량은 필요하나 채소나 과일은 다 들어있는데,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는 그게 너무나 과잉으로 오버되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특별히 대장암이나 유방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이 재발되기도 하고 전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도표를 좀 보세요. 이 도표를 보시면 붉은 고기를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라서 대장암 발병 위험률을 보여주고, 또 요 아래 도표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거나 가끔 먹는 여성에 비해서 고기를 매일 먹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무려 몇 배나 높아요. 여기 보니까 Meat use and breast cancer risk, 유방암에 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에 대한 비율을 봤더니, 자, 여기 보니까 occasionally, 거의 가끔, rarely, 아주 거의 드물게 먹거나 나대돌 전혀 먹지 않을 때는 리스크가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eating meat daily, 매일 고기를 먹는 사람은 무려 몇 배? 몇 배? 8.5배나 유방암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8.5배, 대장암도. 그래서 고기를 매일 먹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8.5배, 즉 850%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이 위에 도표도 보세요. 재밌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와 대장암 발병 위험률의 이 퍼센테이지를 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을 때는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제로예요. 한 달에 한 번 이하일 때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주일에 한 번 먹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39%가 올라가고, 한 주일에 2번이나 4번 고기를 먹으면 50%가 올라가고, 한 주일에 5번 내지 6번 드시면 84%. 매일 에브리데이 계란 하나씩, 1등급 계란 하나씩 드셔도 대장암 발병률이 몇 프로나 올라가실지 이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까도 저한테 고기 안 먹어요. 계란 매일매일 먹는 거 외에는 하셨잖아요. 예. 매일 한 번 이상 드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무려 149%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해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메티오닌에 의존하기 때문에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암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어떤 걸 드셔야 돼요?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사람 몸에서 메티오닌 억제는 주로 채식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큰 메티오닌이 적은 식품이기 때문에 필수 단백질이 풍부하고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가장 좋은 장수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유방암 환자들 그 논문을 또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유방암 환자에게서 이 콩 속에 있는 이 그 아이소플래본이 이 유방암 종양을 성장을 어떻게 멈추는지, 또 아마씨가 유방암과 난소암에 이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하는지 그 기전을 설명하는데, 콩에는 아주 적당량의 메티오닌이 들어있어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에게도 오히려 고기처럼 암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암의 사이즈를 줄여주고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수명이 가장 짧고, 퇴행성 질환,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건강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된 세계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것인데, 심장병은 암이 바짝 뒤를 따라붙는 세계 최고의 위험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셀스틴 박사, 콜텔 에셀스틴 역시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 클린턴 대통령은요, 햄버거 왕이에요. 그래서 끼니 때마다 햄버거의 패티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예, 소고기에 있는. 그래서 이제 계속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해서 계속 쓰러질 때, 그때 이제 자기가 마지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서점에 가서 접한 4개의 책 중에 하나가 딘 오니시 박사의 책이고, 그 다음에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책에서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방이 범인이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단백질과 지방이 심장의 이 동맥을 계속 플라그가 점점 동맥벽을 두껍게 해서 심장혈관에 산소를 들어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누가 범인이냐면 지방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1961년 6월 미국의 의학협회가 채식주의 식단이 신동맥 혈전 색전성 질환의 90%와 관상동맥 폐색의 97%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콜텔 에셀스틴은요, 세계적인 심장 전문이라서 수술, 심장 우회로 수술, 스텐트 바이패스 수술의 대가이세요. 근데 이분이 수술로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에셀스틴 프로그램, 식단 프로그램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에셀스틴 박사에 가면 심지어 아보카도조차도 제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예. 그래서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나 데니스 벌킷 박사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시려면 여러분 집에 있는 후라이팬부터 다 갖다 버리세요 하는 게 바로 그래서이고, 또 킴 윌리엄스 박사는 세상에는 2부류의 의사가 있다. 한 부류는 무슨 의사와? 논문을 읽어본 의사와, 한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 그래서 논문을 읽어본 의사들은 당연히 저지방 채식을, 킴 윌리엄스 박사님도 육식을 즐기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논문을 쓰시면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우리의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혈관벽을 좁아지게 하면서 모든 심장 질환의 원인이구나 하는 걸 아신 것처럼, 콜텔 에셀스틴도 관상동맥이 97호를 예방할 수 있으려면 심장의 수세미처럼 들어가서 채소와 과일의 그 섬유질이
심장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지방 채식주의 식단을 선택하면 심장병을 거의 근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콜트 에세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